자, 4번에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비평문 쓰기 모둠 활동 중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새 이런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화법과 작문을 분리해서 시험을 내지 않고 합쳐서 내는 겁니다. 화법은 말하기고 작문은 쓰기거든요. 말하기는 어디 있어요? 대화지 뭐. 장문은 어디 있어요? 초고죠, 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초고는 완벽한 그리게요, 아니게요? 그리게요, 아니게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대화는요, 여러분들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는 규칙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대화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알아둬야 할 규칙은 하나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걸 듣는 사람은 내가 말하기를 하는 시기에 나도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말하기에 공감을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이 정도만 하면은 웬만한 말하기는 잘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목이 화법과 작문인데 거기서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네. 자, 가는 비평문 쓰기 모둠 활동 중 학생이 나눈 대화다. 자, 볼게요. 비평문 쓰기 모둠 활동 1은, 자, 모둠 활동을 통해 비평문에서 다룰 현안과 관점. 비평문은 무엇인가? 비평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활동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능 기출을 풀다 보면은 감이, 감이라기보다는 규칙성이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예상 독자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비평할지는 모르겠으나, 배경 지식이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배경 지식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개념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이거 조금만 확대해서 쓸게요. 배경 지식이 적어서 개념을 설명해야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 주제가 그렇게 되더라도 내 입시랑 뭔 상관인데? 라는 식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지구온난화 매우 심각해. 그런데, 관심이 없는 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니,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하지만 우리는 주의 환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풀다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고 작성하기 여기는 뭐가 있다? 반드시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를 바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잖아요. 빠진 거 고르기 혹은 맞는 거 고르기 꼭 나옵니다. 여기서 안 한 게 있니? 추가해야 될 게 있니? 이런 식으로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하다 보면은 참,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유, 뭐 쓸데없는 게 좀 올라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많다. 자,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가 모둠장을 할 차니까 진행해 볼게.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룰 현안에 대해 각자 찾아보기로 했었잖아.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여러 번 모이다 보면요. 야, 우리 저번에 뭐 했냐? 이게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조별 활동을 할 때 몇 번을 모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 한 명이 기억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야, 우리 저번에 뭐 했냐? 뭐 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해야 돼요. 자, 그래.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고민해 볼 현안을 다루기로 했었지. 자, 이게 뭐예요? 어, 지난번에 현안이 어떤 현안이다 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구체화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화. 맞아.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독서 실태 개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건 교지에서 한 게 있어서 내용이 좀 겹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죠. 혹은,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반대고, 좋게 말하면은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야, 그거 아니지. 그건 저번에 했잖아. 이렇게. 자, 그러네. 그럼 어떤 걸로 하지?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장소의 획일화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거든. 그건 어때? 자, 디귿,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래? 라고 하면서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써도 되고요.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 써도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죠. 그죠? 장소가 본 모습을 잃고 다른 장소와 유사하게 변한 것을 말해.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수능장 풀 때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풀면 어떻게 되게요? 예, 42, 43, 44, 45번 혹은 43, 44, 45번 끝에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뒤로 갔잖아요. 올해부터는 뒤로 가니까 이제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천천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하실 때는 한 번에 싹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이런 제가 빨간색으로 쓴 글씨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콱콱 돌려가야 됩니다.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만 제가 양손으로 머리를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회전시켜야 돼요. 파바바박 이렇게.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조금 더 요청해 줄래? 얘기해 줄래? 응, 장소가 본 모습을 잃고 다른 장소와 유사하게 변한 것을 말해. 그렇구나.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골목길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땡땡거리로 경리단길, 무슨 리단길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것도 장소의 획일 아닐까?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요청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지. 라고 하면은 좀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보입니다. 동의를 요청하거나, 이제 그래, 그게 장소의 획일화 중 사례가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학생이 일처럼 말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장소의 획일화기보다는 다른 걸 것 같아. 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닌데? 자, 그게 왜 장소의 획일화야? 바보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어설프게 사회생활 배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막 해도 된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게 저도 참 말을 잘하고 내뱉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고 어, 그러는데요. 저도 참 밤에 퇴근하고 와서 이제 막 그 학생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많이 후회도 하고 맨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그러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네. 음, 참 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 그게 장소의 획일화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 학생들도 경험했을 만한 내용이네. 장소의 획일화를 현안으로 다뤄보자. 좋아. 근데 장소의 획일화가 나쁜 점만 있을까? 인기 있는 명소에 따라 획일화는 해도 관광객이 늘어나면 이익이 되잖아. 이익이 되는데 금방 식상해져서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럼 장소의 획일화에 부정적 관점으로 비평문 쓰기를 해보자라고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의견을 이렇게 싹 제시함으로써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완전히 라인을 잡아준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더 생각해 볼까? 자, 일단 4번 볼게요. 자, 일단 역할 나누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기억.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하면서 구체화하면서 확인하고 있고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디귿. 상대방의 의견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지. 좀 더 얘기해 줄까? 이게 내가 맞니? 4번도 맞고요. 5번은 뭐예요?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고의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의 확장. 답이 5번입니다. 별거 없죠? 자,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제목, 이곳저곳 같은 장소의 회귀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인근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 참, 오늘, 충주에 확진자가 참 많이 떴죠. 예,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예,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이구. 자, 항상 조심하세요. 예. 마스크 잘 쓰고 손만 씻어도 좀 괜찮으니까. 자,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인근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겨 찾던 골목길이 사라지고 개성 없는 땡땡거리가 자리 잡았다. 자, 개성 없는 땡땡거리가 자리 잡았다. 자, 학생들이 즐겨 찾던 골목길이 사라지고, 죄송합니다. 추억에 담긴 골목길이 전국의 수많은 땡땡거리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장소가 고유한 특성을 잃고 다른 장소와 동질화된 것이 장소의 획일화다라고 하면서, 자,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예상 독자이기 때문에 장소의 획일화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무조건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가 훼손된다. 장소는 장소와의 획일화의 단점 1번 뭐예요? 정서적 유대 훼손. 그래서 장소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공간으로 구별해요. 인간과 밀접한 공간이랑 다른 장소래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장소의 유대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뭐예요? 경험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장소를 따라하면 장소 고유의 특성에 따라 경험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서울을 가도 똑같고, 충주를 가도 똑같고, 청주를 가도 똑같고, 대전을 가도 똑같으면은, 그거는 경험이 똑같은 거잖아요. 네. 자, 교내 학술제에서 소개된 우리 동네 보고서를 보면, 야, 뭔가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가져왔죠? 학교 근처의 골목길에서 일어난 변화가 최근 우리 동네 곳곳으로 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장소가 획일화되어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답니다. 경제적 효과 때문인데요. 이거를 비판을 하고 있죠. 실증을 느낀 사람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기가 어렵다. 장소의 가치는 장소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기여한다. 재래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장소의 고유성을 살려 상인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장소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각 장소에서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학생 1이 활동 1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자, 가마종 학생 1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고른 것은, 자, 보세요. 학생 1 볼게요. 활동 1과 관련해 지난 활동에서 논의되던 잠깐만요. 예. 이게 몇 번이야? 5번이죠. 자, 활동 1과 관련해 지난 활동에서 논의된 상황을 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장 보시면서 보세요. 자, 학생 1의 첫 번째 바로 발화 보시면은 오늘은 내가 무듬장 할 차례니까 진행해 볼게.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룰 현안에 대해 각자 찾아보기로 했잖아. 의견 나눠볼까? 라고 하면서 지난 활동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고 있고 이거 맞아요. 자, 나볼게요. 교지에 실린 비평문을 참고 자료로 제시. 이거는 굳이 맞다고 볼 수가 있다면은 학생 2가 합니다. 그 학생이 두 번째 발화 보시면은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있어요. 근데 그 교지에서 다룬 적이 있잖아.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게 아니라 야 교지에서 읽었는데 그게 아니던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요. 자, 매체에서 찾은 현안 제시안. 학생 1의 두 번째 바라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장소의 획일화된 내용이 나온다. 신문 기사. 그러니까 다도 맞습니다. 자, 라볼게요. 관점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 안내. 관점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 안내. 이건 일단 넘어갔고요.
자, 5번. 활동 2와 관련해 모두먼들의 역할, 분담 제한. 맨 마지막 바라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자료 수집하면서 더 조사해 볼게. 다른 역할도 나눠볼까? 하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는 딱히 나온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요렇게,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이,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반영이 될 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100% 나옵니다. 100%. 하나씩 꼭 나옵니다. 수능을 오랫동안 풀다 보면요, 이게, 이거 또 나왔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목은 제가 뭐 말하는 게 우습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잘 보고 있으면 딱히 신유형이라고 말할 게 딱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유형이라고 말할 게 저기 옛날에 이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에 5페이지에 있는 11번, 12번 같은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막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랬는데 저는 막 그렇게 놀랍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국어 시험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법을 제외하면은 국어 시험의 가장 기본은요. 읽고 푸는 겁니다. 읽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읽을 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것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게 수능이죠. 근데 그 읽을 거리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국어의 지금 한창 이제 변화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입시가 수능이 점점 중요해지는 입시가 다가오거든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끝물이 보이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다시 더 크게 부활을 하면서 수능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음,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좀 많이 기르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 1번 활동일에서 선정된 현안이 드러나게 제목 딱 보면 뭐예요? 장소의 회기라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이 나오죠. 자, 2번 예상 독자도 접했을 만한 논의된 경험. 예상 독자가 누군데?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저 골목길은 알 거야 라고 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활동 1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건 맞아요. 그죠? 이 문단에 보면은 에드워드 렐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것은 맞는데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와야 안 나와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장소의 획일화가 안 좋으니까 우린 이걸 바꾸자라는 것만 나오지 이게 어떻게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문단 보시면은 장소의 획일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가 뭐예요? 교내 학술지에서 소개된 우리 동네 보고서. 우리 동네 보고서.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활동 1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사례를 추가하면서 뭐 재래시장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아이고. 자, 모든 활동이다. 나를 평가했대요. 자, 보통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고는 고쳐쓰기랑 같이 따라와요. 이게 고쳐쓰기가 문제가 딱히 없죠. 근데 이거는 고쳐쓰기가 아니고 고쳐쓰기 이전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관점이 일관되는가. 자, 뭔 말인지 이해되니?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장소의 획일화가 나쁘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고, 관점이 일관된다는 건 장소의 획일화가 나쁘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되야 된다는 거. 중간에 그때 장소의 획일화를 했을 때 좀 좋은 점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근거 제시하고 선택하지 않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비판할 근거가 있는지 이걸 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A를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여러분들 명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명시적은 뚜렷하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 기억해 주세요. 미안한 말인데 이런 말도 모르면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B를 고려할 때 장수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어때요? 맞죠? 네. 3번 C를 고려할 때
획일화된 장소의 식상함을 느낀 사람이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이런 말 나와요?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고?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죠? 네.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는 뭐였었어요? 에드워드 렐프에 보면은 이제 정서적 유대,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이것들이 근거가 나오는 거지,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4번. C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장소가 획일화되면 인간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이 훼손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5번. D를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를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그러니까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 뭐예요? 장소의 획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거를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은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